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바로 한국항공우주 KAI입니다. 지금 이 회사는요, 개발 중심에서 양산 체제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럼 KI의 투자 스토리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먼저 지금 실적이 어떤지 가볍게 짚어보고요. 앞으로 뭘로 돈을 벌 건지 그 핵심 성장 동력인 KF21을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전 세계에서 어떻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지,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개발 단계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가면서 돈을 버는 그 시점, 바로 이 변곡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로서 뭘 기대하고 뭘 조심해야 할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순서, 최근 실적부터 한번 보죠. 딱 보면 매출이 좀 늦어졌네? 싶을 수 있어요. 근데요, 그 숫자 뒤에 숨겨진 KI의 진짜 체력을 보셔야 합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2025년 3분기 실적 핵심만 딱 짚어드리면요, 매출은 잠깐 멈칫, 하지만 이익은 탄탄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기체 납품 일정이 좀 밀리면서 겉으로 보이는 매출 숫자는 살짝 아쉬웠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상황에서도 돈 버는 능력, 즉 수익성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KAI의 기초 체력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출이 왜 늦어졌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국내에선 소형 무장 헬기 납품이 해외에선 폴란드 수출 계약 조건이 좀 바뀌면서 일부 금액이 다음 분기로 넘어간 거예요. 뭐 이건 일시적인 거죠.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런 변수 속에서도 영업이익률 8.6%를 지켜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KI가 비용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다는 뜻이고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좋은 소식, 바로 이 기체 부품 사업부가 완벽하게 살아났다는 겁니다. 팬데믹 때 정말 반토막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비행기들이 다시 뜨기 시작하니까 매출이 예전 수준인 1조 원대로 완전히 회복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KF21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회사의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든든한 기반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KAI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엔진, 바로 KF21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새로운 전투기 그 이상입니다. KAI라는 회사 자체의 레벨을 완전히 바꿔놓을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죠. KF20이 왜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가장 큰 경쟁력은요, 이게 완성품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화하는 플랫폼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처음 만들 때부터 나중에 계속 업그레이드 할 거야 라고 작정하고 설계한 거죠. 이걸 사는 나라 입장에선 어떨까요? 한번 사두면 수십 년 동안 계속 최신 성성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다른 전투기랑은 비교가 안 되는 아주 강력한 매력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 로드맵을 보시면 그 가치가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일단 지금 당장 필요한 4.5세대 성능의 전투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요. 그리고 나중에 돈이 더 생기거나 기술이 발전하면 5세대로, 더 나아가서는 6세대 유무인 복합체계로 차근차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처가 바로 KF21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적인 장점들이 그냥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벌써 잠재 고객들한테 아주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어요. 최근에 UAE 공군 고위 관계자가 직접 KF11을 타보고는 극찬을 했다고 하죠. 이거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거대한 중동 시장의 문이 열릴 수도 있다는 아주 구체적인 신호로 봐야 합니다. 이런 기술에 대한 자신감은 이제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AI의 글로벌 영토 확장,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KAI의 수출 전략이 얼마나 체계적인지 한눈에 보입니다. 2022년에 폴란드에 대규모로 수출하면서 유럽 시장에 발판을 딱 마련했고요. 2023년엔 말레이시아 계약으로 동남아 시장에서도 실력을 입증했죠. 그리고 이제 최종 목표는 어딜까요? 바로 세계 최대 방산시장 미국입니다. 2027년에 있을 미 해군 훈련기 사업을 따낸다면 KAI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톱티어 플레이어로 도약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예요. 수출 방식 자체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완성된 비행기를 파는데 그쳤다면 이제는 고객 국가와 함께 생산하고 기술도 나누는 이른바 전략적 파트너십 모델로 가고 있어요. 이게 왜 더 좋냐면요, 사는 나라 입장에서는 자기들 항공산업도 키우고 일자리도 만드니까 훨씬 매력적인 제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KAI의 재무 구조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바로 그 변곡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KI의 재무 구조가 어떻게 바뀔지 한눈에 보이죠? 지금까지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연구개발 비중이 컸다면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돈을 버는 양상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단순히 매출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회사의 체질 자체가, 즉 이익률 자체가 근본적으로 좋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가져올 결과는 아주 명확합니다. 시장에서는 바로 내년부터 KAI가 최소 20%가 넘는 정말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기록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제조업, 특히 방산 분야에서 이 정도 성장률은 사실상 찾아보기 힘든 수준입니다.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건 바로 생산량의 퀀텀 점프입니다. 2026년 딱 1년 동안에만 국내외에 인도될 완제기가 최소 50대가 넘을 거라고 해요. 이건 과거와는 아예 비교가 안 되는 규모고요. KI의 생산 라인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겠죠? 투자자라면 당연히 리스크도 짚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카이, 실적 좋은 건 알겠는데 왜 다른 방산회사, 특히 지상 무기 만드는 회사들보다 이익률이 좀 낮은 것 같지? 이 질문이요. 그 이유는 사업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탱크 같은 지상 무기는 국산 부품 비중이 95%가 넘어서 처음 팔 때부터 마진이 높아요. 반면에 항공기는 엔진처럼 아주 비싼 핵심 부품들을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마진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진짜 돈 버는 건 비행기를 판 다음부터입니다. 수십 년 동안 계속 부품도 갈아주고 정비도 해주고 성능 업그레이드도 해주는 이른바 MRO 사업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이익을 만들어내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성이 점점 더 좋아지는 모델인 셈입니다. 자, 그래서 핵심 결론은 이겁니다. KAI는 지금 돈을 쓰는 개발 단계에서 돈을 버는 생산 단계로 넘어가는 재무적인 변곡점에 바로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향방은 전 세계에서 밀려드는 주문을 얼마나 빠르고 또 수익성 높게 소화해내느냐, 바로 이 속도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분석 내용은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시기에는 부족할 수 있고요. 모든 투자에 대한 최종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